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가을 거지로 바쁜 요즘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은 물론 교통사고도 비상입니다. 오늘 고창에서는 밭일을 가던 노인들을 태운 버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의 한 왕복 2차선 도로. 25인승 버스가 길 옆으로 추락해 논바닥에 뒤집혀 있습니다. 차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구겨져 좌석이 창문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지, 정신없었지. 그때는 차가 완전 디베져가지고 세게는 안 달리고 가가지고 그냥 저기서 넘어졌으니까는 사람 꺼내가지고 그냥 막 119를 막 갔으니까는 이제. 오늘 새벽 6시쯤 사고가 난 도로에는 안개가 짙게 껴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 커브길을 지나던 버스는 이곳에서 미끄러져 3m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습니다. 버스에는 60, 70대 노인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72살 김모 할머니가 숨지고 2명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남 영광에서 새벽에 출발해 전북 고창의 양파 농장으로 파종 작업을 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 조사받을 때는 한 반절을 메고 반절은 안 맸다고 그래요. 이게 주장은 해요. 이게 이제 어떤 할머니 안 맨 여시거든 안전벨트를 못 차셔서 이제 못 맨 여시도 있고 그런가 봐요. 사고가 난 차량은 17년 전 단종된 노후 차량으로 영업 차량이 아닌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양파 농장을 운영하던 운전자 A씨가 함께 일하던 인부들을 다른 농장의 부탁으로 데려다 주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해 5월 무허가로 인력 중개를 하다 8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던 전남 영암의 버스 사고처럼 근로계약도 하지 않아 상해보험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배리어 프리 영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애인들의 영화 감상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 제작된 영화인데 도내 한 대학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학교 박물관 강당이 영화 상영관으로 변신해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장애인들의 관람에 제약이 되는 장벽을 없앤 이른바 배리어 프리 영화가 상영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선 영화 장면이 음성으로 설명되고 태아는 바닥으로 떨어진 엄마의 사진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선 대사는 물론 분위기를 암시하는 배경음악이 자막으로 안내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영화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2개월 정도.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영화 기생충이 배리어 프리 영화로 옷을 갈아입었고 82년생 김지영 같은 개봉작도 제작을 앞뒀는데 전용 영화관이 없고 수십 명이 함께 영화 제작 단체에 관람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평소엔 영화 볼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한편 상영회엔 안대와 귀마개가 비장애인들에게 지급돼 장애인의 불편을 몸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안대를 한 거는 제가 근무할 때 그 아이들 입장을 한번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그 아이들한테 그 답답함을 채워주지 못했던 거가 생각이 났어요. 상영회는 작년에 이어 이번이 2번째로 대학 측은 상영회 수를 더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매년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반응이 좋으면은 좀 더 체험을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영하는 그 영화를 좀 더 다양하게 고른다거나. 우리 영화가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보이며 1,000만 관객이 흥행의 잣대가 된 시대. 영화관에 보이지 않는 문턱에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대책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도내 학력 인구가 앞으로 5년간 해마다 2%가량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0만 3,100여 명인 초중고 학력 인구는 내년에는 2.1%가 줄고 이후에도 매년 2% 안팎의 감소세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의 학령 인구는 18만 1천여 명으로 현재보다 10.4%가 줄고 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싹보리나 새싹귀리와 같은 곡물 새싹 가공식품이 최근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감기능 개선이나 숙취 해소 효과뿐 아니라 아토피 개선에도 기능성이 속속 확인되면서 국내산 곡물 소비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5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귀리 알곡에 싹을 틔워 일주일 만에 잎을 잘라냅니다. 15cm 정도 자라난 새싹에는 통곡물로는 쉽게 섭취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토피로 인한 피부 홍반과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아베나코사이드가 대표적인데 화장품 원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베나코사이드라고 하는 사포닌계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마우스 실험을 해본 결과 이 물질에 의해서 아토피가 한 30%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곡물 새싹의 가능성은 귀리뿐만이 아닙니다. 보리 새싹은 간 기능 개선과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돼 분말이나 환, 젤리 등 다양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우려를 많이 느꼈는데 새싹보리 분말을 먹고 난 이후에 좀 콜레스테롤이 많이 낮아져서 일본에서는 이미 다양한 곡물 새싹이 1조 원대 시장을 형성한 상황, 국내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공 제품을 나오고 있고 그 전체 시장 규모도 한 850억 시장, 연간 한 15%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싹은 파종 뒤 일주일마다 수확이 가능해 남아도는 국내산 보리나 귀리를 신속히 소비하는 방편도 될 수 있어 맹류 생산 농가에게도 활로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창업 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벤처나라 공공구매에 지자체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벤처나라를 통한 도내 벤처기업 물품 구매는 모두 12억 5천만 원으로 연간 구매 목표 53억 원을 크게 밑돌아 달성률이 23%에 그쳤습니다. 이는 달성률이 40%를 넘긴 인천과 대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도내 지자체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내에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연구원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며 맞춤형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랫폼 구축으로 소상공인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또 창업과 경영 그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소수 업종의 과당 경쟁을 막아 소상공인의 정착을 도와야 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맥의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가을철 등산과 농작물 수확으로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드기맥의 감염병인 찌찌가무시증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권 뉴스였습니다.